버닝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가수 승리, 횡령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아왔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혐의를 좀 볼까요? 네. 일단 승리 씨 같은 경우 4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이 있었고요.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주점이라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도 직접 성매수를 해서 성매매를 한 사례가 적발이 돼서 이것도 하나 적시가 됐었고 법적으로 가장 무거웠던 거는 5억 원가량을 버닝썬 대표로서 다른 회사에 부당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다른 것보다 이제 다툼의 여지가 좀 많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어제 포승줄에 묶여서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은 승리 씨, 영장 심사 끝난 다음에 화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심경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심경 어떠세요?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알선이? 아니면 직접 성매매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어떠세요? 아니면 뭐 빅뱅 팬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신 심경인지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들이랑 빅뱅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고 가시죠.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직접 성매매한 거 정말 부인하십니까?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세요? 그럼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기각되셨는데 떳떳하십니까?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 안 하세요? 한마디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안 하네요. 네. 영장 기각됐습니다. 물론 기각됐다고 해서 뭐 기소가 안 되거나 뭐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렇죠. 뭐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이 맞는 거죠. 불구속이 사실은. 늘 수사의 뭐 기본 원칙이긴 기본, 하지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재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불구속된 게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이 혐의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에 경찰 수사가 몇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고 뭐 이잡도 뒤졌다고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됐는데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여쭤보고 난 다음에 횡령을 여쭤보고 이렇게 할까요? 성매매 알선하고 본인이 직접 성매매했다는 건 어떤 거죠? 일단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 2015년경에 본인이 뭐 해외에서 어느 정도 좀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일본인 사업가하고 이 일행들에게 이 승리 씨가 한국으로 초청을 한 다음에 거액의 비용을 들여서 호텔에 숙박하도록 했고 네, 그때 왜 그겁니까? 시중에 돌던 카톡 일본 분에게 네. 뭐 한 명당 얼마씩 했었고 여성 한 명당 얼마씩.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뭐 정준영 씨에게도 누가 갔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네. 그 알선에 대해서는 공동 대표였던 유 씨 같은 경우에 자신이 이걸 알선을 했고 업체에 돈도 보냈다라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승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이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이 승리 씨 본인도 국내에서 이게 업소에 일정 부분 뭐 돈을 송금을 했었고 자택으로 여성을 불렀다라는 네. 부분이 드러났는데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성매매가 아니었고 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부인을 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영장 판사가 혐의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인정돼도 구속 사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한 겁니다. 네. 횡령은요? 횡령은 지금 승리 씨하고 유인석 전 대표가 각각 2억 6천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버닝썬에서 그러니까 승리 씨가 운영했다고 하는 몽키 뮤지엄으로 네.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을 주고 유인석 씨 원래 같은 경우 버닝썬이라는 이름을 몽키 뮤지엄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 브랜드를 쓰니까 2억 6천만 원을 주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모 파트너스라고 유인석 전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 회사가 있는데요. 저 몽키 뮤지엄은 그러니까 승리가 소유한 겁니다. 네. 그리고 네모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의 컨설팅 명목으로 버닝썬에서 또 2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법인 자금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종의 횡령으로 본 것인데, 근데 뭐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있지만. 개인당 2억 6천만 원의 그 지금 이제 주식회사가 아닌 것인데 횡령 혐의를 가지고 지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거는 찬반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대기업 총수일가가 자주 쓰는 수법인데 저는 어떻게 가수가 저걸 알아가지고 저걸 썼네요. 근데 저건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재판부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하면서 야 이게 이 회사 소유주가 누구인지 주주 구성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 씨하고 유 전 대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며 그다음에 자금을 빼서 지금 뭐 저 아까 말씀 몽키 뮤지엄 쪽에도 줬고 네모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 줬는데
그 다음에 이게 승리 씨나 유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적은 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네. 합쳐서 5억이니까 어쨌든 특가법 적용이 됩니다. 특경가법 적용이 됩니다. 금액도 네. 금액이지만 이 부분이 과연 개인적인 횡령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변의 법조인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말씀 저도 들었어요. 예. 그러면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매는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그게 고소할 고소사유. 사유까지는 아닌 것 네. 같다고. 그러니까 성매매 사실 이제 현장에서 네.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 대부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걸 합니다. 이른바 네. 그러니까 존스쿨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는 대신 재판에 넘기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재판에 넘기지도 않는 정도의 사유로 구속을 시키기는 어렵고 성매매 알선도 승리 씨가 이제 그런 업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는 조금 법적으로는 게다가 네, 그건 알겠습니다. 게다가 횡령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다툼의 그러니까 여지가 영장은 있다. 기각됐다. 예. 네.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있던데 그 뭐 어떻게 이런 사안을 두고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느냐, 심지어 무슨 판사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번에는 조금 좀 사안을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네. 승리 씨가 물론 버닝썬 여러분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을 운영하고 있었던 대표였고 또 승리 씨가 있었던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뭐 정준영 씨나 최종호 씨 같은 동료 연예인들은 다 구속이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그 자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승리 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된 마약이라든가 경찰과의 유착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저 성폭행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루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한 자리에 어울려 있었던 측면 그리고 버닝썬이라는 저 문제가 있는 장소를 운영한 도의적인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네. 영장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이 승리라는 가수에 대해서 실망한 정도라든지 그 사람의 뭐 문란한 사생활 뭐 이런 게 법리하고는 분명 차이가 그렇죠. 있겠죠. 예, 예.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네. 이 사건이 왜 터졌냐? 정준영 씨 카톡방 사건이 왜 터졌냐? 보면 버닝썬이라는 데서 왜 어떤 사람이 폭행 가해자로 몰렸는데 사실은 폭행 피해자였다. 네. 그 사건 터지면서 경찰이 봐주게 했다 여기까지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김상규 씨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때 뭐 CCTV 영상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내가 맞았는데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으로부터 사실 이렇게 사건이 커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면 버닝썬하고 또 강남에 있는 여러 클럽들하고 경찰의 유착 관계를 밝혀야 되는 것인데 네. 경찰의 유착 부분이 잘 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8명이 입건이 됐지만 구속영장 2명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경찰이 이제 신청을 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검찰 자체가 아예 반려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모 총경이 있는데 윤모 총경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누구랑 골프 치고 했다는? 네. 그러니까 여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혐의 적용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키 뮤지엄의 어떤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강남경찰서 이 경제팀장하고 이 직권남용 혐의로 일선 수사 정보를 일선 경찰을 통해서 빼돌렸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두 사람한테 적용을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네. 접대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왜? 1년 한 차례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이 그마저도 돼야, 안 된다고요? 돼야 되는데 네. 한 2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접대 금액이. 버닝썬 내부 직원들은 정작 경찰의 유착 의혹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잠깐 들어볼까요? 버닝썬에서 경찰의 감찰 쪽에다가 돈을 엄청 먹인다고. 감찰이라는 게 경찰의 경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찰을 수사하는 뭐 얘네가 머리 뭐 잘 썼다고 더 위에 있는 애들한테 돈 많이 먹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경찰이 뭐 사건이 벌어져서 출동을 해서 여기 오면은 들어가려고 할 때 저희가 제지를 해도 왜 그러냐 이런 게 없고 그냥 저희가 안 된다 하면 경찰관들이 신고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도 영업 중에는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하면은 경찰이 그냥 가요. 네. 마치 치외법권 같은 곳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런 사건이 터졌고 제가 알기로 경찰은 정말 명운을 걸고 150명인가요? 경찰을 투입해서 샅샅이 뒤졌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지금으로서 사실 뭐 연예인들 뭐 정준영 씨는 구속된 구속시켰어요. 거 정도 외에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고, 그러니까 유착 고문이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도 끝까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없다라는 게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는 바람에
이대로 끝나기에는 좀 의혹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혹시라도 검찰에서 뭔가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경찰도 아직까지는 이걸 다 정리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끝까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러면 이제 다음에 검찰이 뒤졌을 때 또 뭐가 나오면 그러면 정말 뭐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오늘 나온 기사도요. 네. 경위였다가 퇴직한 한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적발됐는데 검찰에 적발됐더군요. 네, 이 민감한 시국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